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정보를 찾고 그에 따라 자신의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과연 그 뉴스를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불과한지 깊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주식시장 폭락 앞으로 더 떨어진다. 부동산 시장 급등 앞으로 더 오른다. 같은 더 자극적인 제목들은 우리들의 감정을 흔들고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뉴스는 종종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향된 시국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 2달 전에 뉴스에서는 미국 주식 하락이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겁을 주던 시기가 기억나시나요? 과연 지금 주가는 어떤가요? 그리고 삼성전자 등 특정 기업이 실적이 좋다면 향후 전망이 좋을 거라는 뉴스를 듣고 즉각적으로 매수 결정을 내렸다가 나중에 그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없으신가요?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잘못된 정보였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뉴스에 의존한 판단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뉴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정보의 본질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뉴스를 맹신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뉴스와 미디어를 과다하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스의 자극적인 성격입니다. 뉴스에서는 종종 경제 상황을 과장하게 보도해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놓칠까 두려운 마음인 포모 현상을 유발하곤 합니다. 이런 보도는 특히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 변동성이 큰 자산 시장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의 감정을 자극하며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의 작은 하락 신호만 나타나도 일부 언론은 부동산 거품이 곧 터진다며 위기를 부각하는 기사를 쏟아내곤 합니다. 이러한 제목들은 사람들이 가진 부동산을 급하게 팔게 만들거나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 큰 변화가 오지 않더라도 곧 큰 하락이 온다는 불안감을 주입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이지요. 또한 암호화폐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때 몇몇 매체는 비트코인이 곧 10억 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발언을 강조하며 포모를 유발하는 보도를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나열하면서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급하게 투자 결심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주식이 조금 하락하면 일부 매체나 전문가들은 대폭락이 올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을 보도합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분들이 여러 유튜브에 나와 경기 침체 가능성, 금리 인상, 해외 경제 위기 등을 종합해 과장된 전망을 내놓으며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결과 투자자들은 급하게 주식을 매도하고 관망하게 되며 이후 시장이 안정되거나 회복했을 때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저도 한때 50만 이상의 유명한 슈퍼개미 유튜버의 주식 방송을 즐겨보곤 했었습니다. 유명한 유튜버니까, 주식으로 몇백억 부자가 된 슈퍼개미니까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에서 21년 투자를 했다가 22년 코스피가 장기 우하향하는데도 대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특정 주식 좋다, 텐베거 된다, 계속 들고 있으라 이런 말에 믿고 투자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기 우상향하는 상황에서도 그분이 추천했던 종목은 여전히 우하향 중입니다. 저는 이 이후로 절대 뉴스랑 경제 전문가들의 미래 예측을 믿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를 분석하는 건 전문가일 수 있지만 미래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과장된 제목과 전망을 통해 투자자들의 불안함이나 조급함을 자극할 때 현재 상황의 경제 상황을 보고 냉정하게 사실을 분석하고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뉴스는 종종 편향되거나 불안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뉴스 매체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완벽하게 객관적인 보도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복잡한 견제 현상을 짧은 뉴스 기사로 완전히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편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최근 미국 대선인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율 조사를 한국 언론들이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연일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현지 상황과 전혀 다른 의견이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 언론들이 편파적으로 해리스 우세라고 단정짓는 식의 보도를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편파적인 뉴스가 과연 이번 미국 대선에서만 있었을까요? 이런 편파적인 뉴스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편향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댓글을 캡처하지 못했는데 해리스가 당선이 되는 줄 알고 코인을 전부 파셨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뉴스를 맹신하면 안 되는 좀 더 다른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식 많이 떨어졌죠? 삼성전자 주식은 7월 11일 목요일 고점을 찍고 계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어땠을까요? 9월 이후까지 좋은 전망을 예상하는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0월부터 점점 안 좋은 기사들이 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개별 종목의 경우 누구나 아는 간단한 지표들만으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추세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7월 11일 고점을 찍고 상단 추세를 못 뚫고 내려오자 저는 7월 12일 삼성전자를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기사가 계속 나왔지만 저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는 하단 추세선까지 계속 뚫고 우하향 중에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다시 우상향 추세를 만들기 전까지는 매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여전히 희망회로 섞인 뉴스를 아직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삼성전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희망회로만 돌리면서 진실을 외면한 채 투자했다가 제 돈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가만 보면 이미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 달 전 테슬라는 반토막이 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저점이라는 판단과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테슬라의 추세선을 보고 테슬라를 10월 14일 매수단가 221달러에 매수해 현재 높은 상승률을 얻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주식 투자로 망하는 길은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 등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경제 원리에 대한 영상을 다루고 주로 수십 년간 우상향한 QQQ나 나스닥 같은 안전한 것만 다뤘습니다. 제가 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것을 주제로 다루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보듯이 제 1년간 수익을 따라오실 수 있게 분석하고 맞추면 더 많은 조회수와 신뢰를 얻었을 텐데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 예측해도 내일 다른 일이 일어나면 바로 그때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하는데 영상을 만들고 올리면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제의 기초 공부는 투자자가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경제 지표 현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우리는 1+1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초도 모른 채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이는 마치 곱셈도 모르면서 미적분을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돈의 본질이 무엇인지 경제 공부 없이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은 채 차를 운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며 때로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맡기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돈의 역사, 경제의 원리, 투자의 기본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단순한 도박꾼이 아닌 진정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올바른 기초는 장기적으로 여러분을 더 멀리, 더 높이 데려다 줄 것입니다. 경제 기초 공부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 실제 투자 상황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제 기초 지식이 없는 투자자는 이 뉴스만을 보고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주식을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투자자는 금리 인상의 배경, 현재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급격히 오르거나 1% 단위의 주요 레벨에 근접하면 시장 변동이 확대되며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주요 레벨 아래로 하락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주가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주가는 향후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선상에서 보면 정확한 비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치를 보고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봐야 됩니다.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미 반영이 되어 주가보다 6개월 늦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공부가 힘든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기초 공부를 소홀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현대인의 성향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큰 수익을 올리기를 원하며 이로 인해 기초적인 학습 과정을 시간 낭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입니다.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작동 방식을 더 깊게 이해하고 더 나은 재무적인 결정을 내리게 해주는 근본적인 도구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어렵고 복잡하다고 여기며 기초 공부하는 것을 꺼립니다. 제 주변에도 맨날 경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경제 공부를 시작했다가 처음부터 어려운 용어를 써가는 방송들을 보자니 금세 의욕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인식인데요. 경제의 기본 개념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으며 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원부터 수학으로 치면 1 플러스 1부터 접근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인플레이션, 통합 팽창 등의 개념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 기초 공부를 소홀히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보 과잉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수많은 경제 정보와 투자 조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초적인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인데요. 단편적인 정보의 조각들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경제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접근은 잘못된 결론을 내리거나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솔직히 굳이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안 보고 다른 분들이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리실 거라고 생각돼요. 저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엄청 오래 걸렸고 저도 아직도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기간을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게 진짜 쉬우면서도 도움이 되는 것들만 모아놨어요. 지금껏 들어온 돈의 경제에 대한 상식 정말 다 맞을까요? 목차처럼 우리가 몰랐던 화폐의 진실, 돈이 무엇인지, 투자 심리 등을 배우고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 실전 투자 지표 10가지 등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표는 미국 S&P 500 차트와 대조해본 지표인데요. 온갖 과장 뉴스가 나오더라도 몇 가지 지표만 확인하면 이게 진짜 위기인지 과장된 위기인지 제가 표시해놓은 화살표만 보더라도 높은 확률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주가가 폭락하기 이전에 확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화살표의 시작 위치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높은 확률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오르기 전에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 외에도 진짜 위기를 판단하는 다른 지표들과 성장성이 높은 가치 있는 기업을 찾아내고 해당 주식이 평소보다 비싼지 싼지 판단하는 법 등 10가지의 판단 지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경제에 전반된 지식은 물론 실제 투자에 필요한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투자에 계속 실패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